뉴스를 배달해드리는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연속으로 역성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경기 침체 진입이다 아니다 갑론을박이 한창인데요. 이렇게 국내 문제로 곤경에 빠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 긴 전화 통화를 했지만 의견이 달랐습니다. 국제부 뉴스룸 연결할게요. 이승원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미 상무부가 발표한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은 0.9%입니다. 1분기 마이너스 1.6%에 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2분기 연속 역성장입니다. 예.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렇게 하면요, 보통 경기 침체로 부르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경기 침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미국 언론은 일단 기술적 경기 침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의 공식적인 경기 침체 여부는요, 전미 경제연구소가 판단하게 됩니다. 예. 그럼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의 경기 침체로 볼 수 없다고 한 이유는 뭡니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요,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 등에서 했던 분석 등을 이유로 들면서 예. 지금은 경기 침체의 시작이 아니다. 그러면서 동요하지 말라고 현재 미국민들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요, 어제 자이언트 스텝 밟지 않았습니까? 예. 그 뒤에 기자들에게 만나서 이런 말 했어요. 자, 실업률이 지금 미국에서 최근 50년 새의 최저치 수준이다. 고용 튼튼하다. 그래서 지금을 경기 침체의 진입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많은 경제학자가 연준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오늘자 뉴욕타임스의 보도더라고요. 예. 2분기 미국 경제가요,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거는 민간 기업이 투자를 꺼린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1분기 역성장의 주범이라 불리던 그 무역 수지가요, 오히려 좀 나아졌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는 좀 더 상황 지켜보고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 의견들이 경제학자사에서는 많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요, 이런 말에 동의하지 않는 전문가도 정말 적지는 않습니다. 벌써 IT 등 일부 분야에서 정리해고 움직임이 있고요. 또 치솟는 물가 때문에 지금 소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거로 봤을 때 이제 경기 침체는 시작됐다. 그렇게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도 많다는 겁니다. 고민이 많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화해를 시도했는데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고요. 아마 오늘 세계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본 뉴스가 아닐까요? 예. 바이든 대통령 말씀하시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2시간 넘는 전화 통화했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문제가 발목을 잡았어요. 시진핑 주석은요, 미국 하원 의장 이제 방문한다 만다 뭐 말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방문 추진 의사에 대해서, 타이완 방문 추진 의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시진핑은요, 중국의 주권과 영토 수호 의지는 확고하다. 불장난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기자들이 백악관에 질문했습니다. 그런 말 한 거 사실이냐? 그랬더니 백악관은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어요. 예. 그러면서 한 말이 타이완 해협의 평화해소 시도에 우리는 강력히 반대한다. 그런 말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통화가요, 소득은 없고 갈등만 키웠다는 제목으로요, 미국 언론들 일제히 뽑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불안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러시아가 50여일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또다시 공격했다고요. 친러시아 국가죠. 벨라루스에서 25기가 넘는 미사일이 발사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미사일이 떨어진 곳이 바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입니다. 키이우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죠. 예. 러시아가 이렇게 키이우를 직접 공격한 게 벌써 54일 만입니다. 꽤 오래됐죠. 자, 그리고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에도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예. 이런 공격 때문에 민간인 사상자 속출했습니다. 무차별 공격이니까요. 우크라이나군의 남부 헤르손에 대한 탈환이 임박했다. 헤르손이라는 곳은 바로 러시아군이 장악한 곳인데 예. 이곳을 탈환하는 작전이 지금 성공적이다. 이런 보도가 나온 뒤에 이런 무차별 공격이 재개도 됐습니다. 전쟁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반증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라고 하면 중동의 사막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나라에 때 아닌 폭우로 주민들이 혼란에 빠졌다고요.
현지 교민께서요. 예. YTN에 직접 촬영 화면 보내주셨어요.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화면입니다. 지금 예. 보시는 화면이 지금 그 아랍에미리트입니다. 화면 보시죠. 지금 어. 미니버스가 지나가고 있는데 애타게 창문을 열고서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의 모습도 보입니다. 얼마나 예. 비가 많이 왔겠습니까? 지금 도로로 떠내려오는 건 지금 중앙 분리대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승용차에서 찍을 수가 없어요. 큰 버스를 타고 버스에서 찍은 교민의 화면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도로 위인 그렇죠. 상황이군요. 도로 위에서 도로 바깥을 지금 찍은 화면입니다. 예.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빗물에요. 퇴근길에 차를 몰고 나섰던 사람이 정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보신 대로 차를 버렸고요. 예. 그리고 거친 물살을 헤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고 합니다. 어. 무엇보다도 주변의 일터는 뭐 석유 정제 시설이 많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떠내려온 빗물도 빗물이지만 그 빗물에 기름이 많이 섞여서 떠내려오는 바람에 어려움이 컸다. 뭐 노트북도 다 고장나고 휴대전화, 스마트폰 다 고장났다 이런 말씀도 했고요. 예. 비도 이렇게 많이 오기는 했지만요. 비가 잘 안 오는 곳이 바로 이 중동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배수 시설이 부족한 게 어제와 오늘 있었던 이 물난리를 키운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시청자께서 YTN에만 이 화면을 제공해 주셨고 제보를 해 주셔서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큰 피해 없길 바라는데 이번 폭우가 매우 이례적인 거라면서요? 아마 한 해 전 이맘때일 겁니다. 예. 그때도 이 아랍에미리트에 많은 비가 내려서 세계에 관심을 모은 적이 있는데요. 예. 근데 그때는요, 돈 많은 나라답게 비 많이 안 온다고 우리 돈으로 한 17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인공 강우를 만들어서 전국에 뿌렸습니다. 예. 하지만은 이번에는요, 일부러 만든 비가 아니라 정말 자연의 선택으로 보여드린 대로 푸자이라를 비롯해서 아랍에미리트는 토호국 아닙니까? 여러 국가를 이루어진 곳인데 푸자이라라는 토호국, 샤르자라는 토호국에 지금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 끊기고요. 예. 가정에는 지금 전기가 끊겼습니다. 아. 비상이 걸린 정부는요, 가급적 외출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각 회사에는 공문 보내서 필수 인력 제외하고는 재택근무 해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 온도가 지금 40도를 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정전으로 에어컨을 틀 수가 없어서요. 예. 폭우 속에서 폭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게 현지 교민이 저희들에게 전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날도 더운데 얼마나 힘드실까 싶습니다. 교민들의 피해가 적기만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지구촌 소식 국제부 이승훈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